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네, 아직 지금 입장을 안 시키고 있네요. 좀, 입장을 좀 하면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지금 다들 들어오고 계시는 동안 잠깐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자, 오늘은 그, 이 이야기,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이 이야기를 좀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따가 후반부에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저희가 지금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를 강조를 하는지, 그다음에 여러분하고 어떻게 연계가 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계속 강조하고 있고, 지난 시간에도 좀 더 자세히 다루고 있지만, 역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뭔가 좀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상황이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좀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말씀드리고요. 자, 일단 이 부분은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 노용수 이사가 아직 안 들어와가지고요. 제가 지금 시간을 좀 끌고 있고, 지금 다 마찬가지긴 한데, 어, 소중한 시간을 내서 들어오시는 거기 때문에, 조금씩 한 5분 정도라도 좀 들어와서 준비하고 있다가 늦지 않게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 자, 일단 오늘 회의는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를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번 설명회를 참석하신 분들이 참석을 했을 거고 아직도 지금 못 들은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동영상을 아직 안 올렸더라고요. 동영상을 일단 제가 올리라고 했는데 녹화 영상을 올리라고 했는데 아직 참가를 안 하셨던 분들은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를 아직 잘 이해를 못하는 분도 계실 거고, 지난 시간에 2월 말 회의 때 좀 이야기를 여러 가지를 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아직은 개념적으로 조금 그, 충분히 공감을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아직 이해를 덜 하신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아시고, 이제 가시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뭔가 좀 의미 있는 활동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 지금 솔직히 지금 계속 들어오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 늦출 건데 여러분 혹시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지금 먼저 좀 질문을 해주시면 여러분이 좀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질문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할게요.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세요.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뭐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네. 아직 국세일보 설명회를 안 들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근데 왜 질문 안 하세요? 이응수 대표님 지금 설명회도 듣지 않은 상태에서 왜 질문을 안 하세요, 그러면? 또 다른 분, 이응수 대표님 말고 지금 다 들으셨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송정환 대표님도 안 들으셨어요? 네네. 자, 여러분,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아셔야 돼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왜 완벽하게 알아야 되는지를 아시게 될 거고요. 그냥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와 무관하게 움직이시면 네, 저희도 여러분 지원을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같이 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의 수익 모델이면서 최소한의 여러분의 인프라로서
역할을 지금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이 예를 들면 뭐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 한 10개 정도 센터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60만 원의 고정 수입이 일단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속 컨설턴트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60만 원의 고정 수입을 딱 부동산 10개의 회원사를 가지고 매월 60만 원의 고정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거기까지 가지를 못해서 수익 모델이 되네 안 되네 그러면 저희가 그분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도록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단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함께하기 힘들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여러분의 수익 모델 때문에만 그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여러 차례 뭐 계속해서 우리 뭐 지역센터, 상권지사 할 것 없이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나 혼자서 창업 컨설팅을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저희 사업이 지금 창업 지원센터라고 하는 일종의 비즈니스 모델로 굳이 따지면 창업 지원센터라고 말씀드렸는데 창업 지원센터를 나 혼자서만 운영을 하려면 답이 없다. 답이 없다. 여러분이 아주 열심히, 아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사실은 결과를 내기가 엄청나게 어려울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도 못하고, 어찌 보면 그래서 이제 인프라를 강조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창업 지원 기관으로서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저희는 부동산 센터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동산 센터에 여러분이 부동산 센터에 무관심해버리면 최소한 여러분은 창업경신문과 함께 가기가 어려워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꾸 사실은 뭐 여러분 입장에서는 듣기 싫은 소리일 수도 있는데 제가 그런 부분을 좀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 일단 질문은 없으신 건가요? 질문은 없으신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께 처음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를 여러분에게 지금까지는 그냥 수익 모델로서만 강조를 했다면 이제는 기본 인프라로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역할을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부동산 센터의 소통 매니저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동산 센터에 월 12만 원을 받을 건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월 12만 원을 받을 건데 그 12만 원 중에 6만 원을 소통 매니저에게 지급하겠다. 그렇죠? 단순히 뭐 처음 몇 개월만 지급하겠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 고객이 남아있는 한 계속해서 지급을 하겠다. 물론 이제 여러분이 소통 매니저로서 역할을 해 준다라는 전제 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동산 센터 일종의 여러분이 뭐 프랜차이즈로 따지면 여러분이 프랜차이즈로 따지면 슈퍼바이저 역할을 하는 거고요. 부동산이 이제 저희 창업경신문의 가맹점으로서의 역할, 만약에 그런 기능이 된다면 그런 역할이 된다면 여러분은 그 가맹점을 옆에서 챙겨주는 슈퍼바이저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그에 대한 대가로 월 12만 원 중에 6만 원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형식적인 매칭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용수 대표님이 뭐 오늘 우리 회사 왔다 가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용수 대표님이 영등포에서 예를 들면 부동산 10개를 예를 들면 회원으로 가입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쨌든 이용수 대표님한테 60만 원이라고 하는 고정 수입이 매달 발생을 하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여기를 내 고객으로 확보를 했으니까 영업수당으로 주는 게 아니라 영업수당으로 주면 영원히 줄 이유가 없고요. 당연히. 계속해서 줄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6만 원은 여러분, 그러니까 이용수 대표님이 그 부동산을 케어해 줘야 된다는 입장에서 준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영등포의 이용수 대표님이 맡고 있는 그 부동산 중개업소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 저희가 강조하는 기준, 예를 들면 은행 고객을 강조하고 있는데, 은행 고객에 대한 접촉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기업 고객을 강조하고 있는데, 기업 고객이 전혀 늘지 않고 있다. 임대사업자 사관학교를 강조하고 있는데, 영등포에서는 임대사업자 사관학교가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지금은 제가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상태가 벌어지면 제가 지금 중간에서 속된 말로 쫄 데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제대로 안 움직인다고 해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쫄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부동산이 제대로 안 돌아가면 저희는 여러분 그냥 듣기 편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쪼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슈퍼바이저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동산들이 제대로 돌아가게끔 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이 부동산 전문가가 돼야 되느냐? 궁극적으로는 전문가가 돼야 될 겁니다. 적어도 저희가 제시하는 정도의 수준에서는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요즘 저하고 그 노영수 이사하고요. 그 어제 그제 토요일 일요일 그다음에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저희가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 한 번 교육 받는데 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비용인데 저하고 지금 노영수 이사하고 거기 다른 부동산 그 기관에 가가지고 교육을 받고 있어요. 미국에 있는 CRS라고 하는 부동산 자격증 교육인데 그 교육을 지금 저하고 노이사하고 받고 있거든요. 그거 받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저희 부동산 중개업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미국에서 강조하는 것들, 미국에서 부동산들을 교육하는 것들, 저희도 습득을 할 건 해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저희가 준비해 놓은 것만 가지고도 뭐 충분히 많은 교육을 하려면 할 수도 있지만,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서 진짜로 경쟁력 있는 부동산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다음 주까지 그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물론 자격증도 취득을 해야 되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해주셔야 그분들이 그 지역에서 부동산으로서 성공을 거둘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혜택을 보실 거고요. 그죠? 단순히 회비를 좀 나눠 갖는 정도의 성공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그런 혜택이 아니라, 좀, 좀 제가 뭐 장밋빛 그림을 그려드리면 이용수 대표님이 활동하는 지역에 예를 들면 부동산 업체가 한 50개가 돌아간다. 예를 들어 회원으로 한 50개가 돌아간다. 그럼 저희 같은 경우는 회원사당 한 명씩이 아니거든요. 부동산, 저희는 이제 기업형 부동산 중개회사를 강조하기 때문에 부동산 하나에 예를 들면 최소 뭐 서너 명에서부터 많게는 뭐 10명, 20명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중개회사를 저희가 표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50개니까 계산이 안 되니까 그냥 단순하게 한 20개라고 치고 이용수 대표님이 한 20개 정도의 부동산 중개회사를 저희 회원으로 참여를 시켰다. 근데 각각의 부동산 중개회사가 예를 들면 평균적으로 한 10명 정도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회사다 그러면 영등포에서만 200명의 소위 부동산 중개,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중개보조원 포함해서 200명 정도의 부동산 중개 전문가들이 이용수 대표님과 함께 움직이는 상황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영등포에서. 그쵸? 그러면 그 분들을 여러분들이 케어해 주면서 당연히 여러분 수익도 늘어나는 거지만 그 이상으로 저희가 표방하고 있는 게 여러분 화면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지만 이 그림이거든요. 그죠? 국세일보 부동산센터. 국세일보 부동산센터라고 하는 이름이 기본적으로는 붙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일종의 뭐 현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를 모든 부동산 앞에 붙이게 할 거니까 사실상 우리가 지원하는 부동산 중개업소는 창업 상담소로서의 부동산 중개 그 기능을 하게 할 거고 거기 뭐 밑에 아래쪽에 써 있는 창업 검증, 창업 자금, 창업 체험, 인수 창업, 전수 창업, 가맹 창업 심지어는 무인 점포 창업, 오토 매장 창업 등등등 이런 것들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소화할 수 있게 만들 거고 그 역할을 여러분들과 연계해서 여러분들이 보다 많은 창업자든 사업자든 만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서 움직이는 거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완전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보여줬던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그림이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녹색 부분이겠죠? 창업지원센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원래 지금까지는 어떤 그림이었어요? 창업지원센터가 운영되고 거기서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가 조직화를 할 수가 있지만 그 이상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익 모델로서만 강조되어 왔는데 적어도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네 가지의 여러분의 인프라 그 중에 하나가 부동산 센터이고 아직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는 않았지만 자산관리센터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미디어 센터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제 여러분에게는 계속 마을 미디어라고 소개를 했던 마을 미디어가 있을 테고 그리고 원격 교육센터라고 하는 교육 기능을 하는 교육기관이 존재할 겁니다. 이 그림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창업지원센터의 기능을 좀 더 이상적으로 가져가게 하겠다. 그래서 나머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네 가지의 어찌 보면 그 주체가 여러분들의 인프라가 되고 어찌 보면 여러분의 조직 시스템이 돼서 여러분들이 혼자서만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들과 함께 여러분이 도와줄 사람들, 여러분의 고객들을 도와주는 역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역 내 최고의 로컬 비즈니스 지원 기관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로서는 이제 창업자와 소상공인, 뭐 프랜차이즈까지를 아울러서 그런 분들을 우리의 로컬 비즈니스 고객이라고 본다면 그분들을 세계적으로 도울 수 있는 환경을 여러분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하겠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라고 하는 부동산 중개회사들 네트워크인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또 하나의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별개로 또 하나 만들어 놓은 저희 시스템이 보험 설계사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보험 설계사를 도와줄 수 있는 국세일보 자산관리센터도 역시 여러분들과 무관하지 않게 움직이게 될 거고요. 그리고 뭐 슬기마을 미디어센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을 신문, 마을 미디어의 개념이니까 제가 더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원격교육센터 제가 여기다 원격교육센터를 집어넣어 놓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육센터는 단순하게 교육 사업 모델이 아니라 교육을 통한 소통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여러분 주변, 여러분 지역에 있는 잠재적인 고객들과 제대로 소통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훨씬 더 탄탄한 기반이 마련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원격 교육센터까지 넣어서 여러분들의 인프라로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그림을 완성하셔야 돼요. 이 그림을 완성해야 여러분이 제대로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좀 더 이따가 차분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들어오실 분들은 다 들어오셨을 거라고 보고 평소 하는 것처럼 노영수 이사에게 마이크를 넘겨서 예, 중요한 공지들 그다음에 여러분 업무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노이사님이 받아서 네, 진행하십시오.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 네, 일단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공지사항을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가장 중점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 부동산 센터 관련된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축구 클럽, 태권도장 축구 클럽 관련된 것이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박람회에서 저희가 이제 특집호를 배포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하고 관련된 이 세 가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권도장, 부동산 센터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부동산 센터하고 관련돼서는 하나가 이제 그 위기 탈출 세미나라고 해서 세미나 형식으로 하나 진행이 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그 2월 달에 진행했던 것처럼 이제 설명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설명회가 3월 25일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미나는 4월 2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간격이 바짝 붙어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태권도장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는 설명회고 또 하나는 위기탈출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3월 28일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설명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거는 4월 3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날짜도 이제 한번 상기시켜 드린 것인데, 사실 이제 이 두 가지가 하나는 위기 탈출 세미나 형식이 있고 또 하나는 설명회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저희가 그 요거를 이제 TM을 좀 진행을 해보니까 설명회보다는 그 위기 탈출 세미나로 했을 때 그 전화번호, 그 핸드폰 번호죠. 핸드폰 번호를 획득할 수 있는 그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태권도장 같은 경우에 한 50에서 60% 정도, 그러니까 한 절반 이상은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시면서 이제 그 안내문을 받겠다, 안내 문자를 받겠다 이렇게 밝혀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센터 같은 경우도 설명회를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거를 위기탈출 세미나 형식을 빌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참여율이 높여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두 개가 이제 비슷한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하나는 텔레마케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핸드폰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DM도 보낼 거고, 그리고 어, 또 하나는 이제 저희 이 핸드폰 모아가지고 카톡을 보내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 이제 여기에 참여하시는 대표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참석하신 분들 중에 한 반절 정도는 이제 이 작업에 같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뭐 개인 사정이든지 뭐 참여를 안 하신 분도 지금 있어서 약 한 지금 한 20일 정도 남아 있는 셈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전부 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면이 편하신 분은 대면으로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물론 이제 대면 같은 경우에 면대면으로 만났을 때 더 그 참석을 유도하기가 쉽긴 한데 이제 직접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그렇게 안 되시는 분들은 어, 전화를 걸어서 저희가 그 멘트도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멘트를 드릴 테니까 어, 리스트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해서 TM을 개인적으로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업박람회 같은 경우는 이제 특집호 지면, 그러니까 특집호 같은 경우는 지금 3월 21일하고 그 다음에 4월 11일하고 이렇게 좀 붙어서 박람회가 진행이 되는데 3월 21일에 있는 코엑스에서 있는 박람회 같은 경우는 지금 광고가 한 두세 개 정도 예, 빼고는 이제 다 찼고요. 어, 세택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를 제외하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뭐 한 다섯 개 정도, 다섯 개 정도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시면 한 달 정도 어, 기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기간 동안 박람회 특집호도 관심을 가지고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맨 먼저 그
광고에 대해서 접근하기 힘드시면은 그 전에 어, 뭐 창업 아이템 무료 등록이라든지 아니면 창업 리포트 기사를 작성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차근차근 접근해서 이제 뭐 광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진행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업무 공유는 어, 아까 그 대표님이 어, 뭐라고 했냐면 네, 그 컨설팅 그룹 필수 관리 매뉴얼이라고 해서 그거를 배포를 해드렸고 여기에 이제 점수를 한번 매겨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씩 다 해보셨으면 자기 점수가 어떻게 나왔고 그 점수 중에서 이제 조금 아니, 미흡한 지금 점수가 나온 점수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점수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지금. 그래요? 예, 그 아까 노이사하고 했던 얘기를 지금 어, 착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착각하고 예, 있네요. 예, 점수 얘기는 하지 않았고, 일단 네네. 자가 진단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라고 자가 진단, 말했습니다. 네네. 자가 진단을 점수로 착각했네요. 네. 이거를 이제 배포를 한 자료를 보고, 이제 그 내용들을 어느 정도 실행에 옮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셨을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기 제가 보는 위치에서 보면 아니요. 이제, 제가 얘기를 지금 꺼낸 김에, 네, 어차피 지금 노영수 이사가 얘기를 꺼낸 김에, 여러분, 오늘 체크리스트 개념으로 이게 여러분들한테 한번 한 페이지로 정리된 걸 드렸잖아요. 예, 그거 제가 잠깐 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노이사하고 그 부분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점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주 간략하게 점수 얘기가 어떤 배경으로 나왔는지 잠깐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서 일단 배경 설명 좀 하겠습니다. 그 간단하게.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게 이거잖아요. 그죠? 그죠? 이 자료를 아까 올려드린 겁니다. 지금 점수 얘기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게 여기 그 단 단위로 되어 있는 게 7가지예요. 화상회의, 그 다음에 부동산 센터, 지역 뉴스, 창업 리포트, 무료 등록, 원격 교육센터, 그 다음에 창업교육시험 홈페이지까지. 여기까지가 딱 7개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그냥 10점씩. 그 단순하게 각각 10점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기타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뭉쳐져 있는데 이걸 그냥 포괄적으로 30점이라고 보고 보고 여러분 지금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내가 아무것도 실천을 못하고 나는 지금 회의 겨우 참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용수 대표님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이용수 대표님이 나 스스로를 되돌아봤더니 나는 회의에 참석하는 거 이외에는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면 뭐예요? 점수로 따지면 10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점수가 물론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내가 지금 어떤 부분을 꼭 해야 될 거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좀 그 확인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한번 보고 오시라고 하셨으니까. 이해되셨죠? 다 이걸 보고 계실 거라 보고 그 중에 몇 개나 내가 실천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좀 그 따져보라는 얘기입니다. 네, 네, 의사님 계속 하시죠. 네, 네, 전동선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정리 센터입니다. 음, 일단 전체적으로 내용은 봤는데요.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눈에 띄어서 일단 제가 지금 말씀드려야 될 거는 지금 여기 내용 중에 몇 개를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 네, 소리가 안 들립니다. 네. 네, 조금, 네,
얘기 이어서 해주시죠. 네. 네네. 제가 좀 소리가 잘 안 들려가지고 소리 좀 볼륨 좀 키우니라고 잘 아, 못 네. 들었거든요. 네. 일단 저는 지금 중점으로 하고 있는 거는 의정부 양주의 공인중개사분들한테 지금 TM으로 전화 돌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 데이터를 받아서 뭐 카톡이라든지 팩스, 이메일로 저희 부동산 센터에 대한 내용을 안내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어, 오늘 아까 점심때 이후에도 이사님한테 한번 연락을 드렸는데 저희가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28일이나 29일날 일괄 발송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매주 금요일날 이렇게 발송하는 게 좋지 않겠냐 말씀해 주셔서 그 방식으로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는 저희가 그 규모가 좀 작은 프랜차이즈 위주로 지금 연락을 드리고 있고요. 그 부천센터의 이상하 대표님하고 같이 콜라보를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프랜차이즈는 한 50개 정도 컨택이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는 한 20개 정도 회사에 연락을 드렸고 어, 실제 결과물은 저를 통해 나오진 않고 이상하 대표님 통해서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집호 광고 들어가는 부분을 최대한 많이 지금 홍보를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 프랜차이즈들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용수 대표님. 네. 오전에 이제 체크리스트 받아서 읽어봤는데요. 그래서 지금 점수를 얘기하시니까 50점이 좀 안 되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아까 낮에 유용수 이사님 만나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5월, 6월 달까지는 제가 자격증을 따면서 조금은 수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하나씩 체크만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소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은 들고 그리고 지금 뭐 해왔던 일 말씀드리면은 그 배달 대행 업체들이 야식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업체들에 만나서 프랜차이즈를 뭐 진행한다는 곳이 있어서 얘기를 해봤더니 결국은 윗선까지 얘기가 돼가지고 돌아온 답은 자기들이 해당 연결되는 컨설팅 업체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군데는 거절을 당했고요. 두 군데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반응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부동산 업체 같은 경우는 한 10군데 정도 만나서 소통을 했는데 처음 사업 시작하는 건데 회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조금은 좀 망설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좀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이제 다른 부분은 아직 뭐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6월 달까지는 이제 수업을 좀 많이 들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은 신경을 써서 일은 더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게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경수 대표님. 잠시만요, 이거 안 되지. 잠시만요. 네, 지금 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해제 요청이 됐네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점수를 매겨보니까 점수가 아주 낮은 점수인데요. 이번 달에는 부동산 중개인들 미팅을 좀 진행을 했고, 저희들 그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 부동산 중개인들의 반응을 이렇게 좀 보는 그런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들 전화, 핸드폰 번호를 이렇게 좀 입수를 해서 그 부동산 중개인들 대상으로 문자 홍보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경남 지역의 부동산 중개인들 핸드폰 번호를 가지고 우리 세미나, 위기 탈출 세미나하고
그 다음에 설명회, 그 다음, 우리, 부동산 센터 홍보 자료, 이런 것들을, 공인중개사들한테 공유를 해서, 유선으로 상담도 하고, 실제 가까운 데에는 뭐 방문을 해서라도, 부동산 중개인들을 집중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다른 기타 항목들은 다양하게 이렇게 지금 좀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 기사 올리는 것도 다시 어, 기준치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석순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2주 동안 뭐 특이하게 움직임이 좀 활발하지 못했던 부분이 개인적인 어떤 내용들이 좀 있어서 움직이지 못했고요. 기존 회원사들한테 국세일보 부동산센터 그 제안서 배포 좀 했고요. 네, 박람회 특집호에 대한 광고 유치하기 위해서 몇 개 회사에 지금 자료를 제안을 한 상태인데 피드백이 지금 안 오고 있는 상황이라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름대로 이제 제가 그 올해는 새로운 사업에 이제 직면해 있다 보니까 그거에 이제 치중하다 보니 오늘 그 매뉴얼에 대한 어떤 자가진단 내용을 보니까 뭐 한 20점 정도 이 정도밖에 수행을 못한 것 같아서 좀 더 열심히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준영 대표님. 이게,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박진영입니다. 지난주에는 그 SNS 중심으로 그 페이스북 피드하고, 창업경영신문 동호시센터 그 페이지에, 그 다음에 자영업협회, 밴드, 블로그 이런 걸 활용을 해서 공유 또는 포스팅을 했고요. 이번 주부터는 부동산 센터 사업 설명회 중심으로 공인중개사 그 지역별 공인중개사 그 리스트를 작성한 걸 다이렉트로 이제 홍보를 할 것이고요. 각 2회 정도씩.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지 그 유료 광고 이쪽은 뭐 지역이 적기 때문에 한 5번 광고를 하면은 1만 원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동산 센터 설명회 중심으로 홍보에 집중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화 대표님. 지금 참여를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네네. 지금 저희 센터에서는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 전동선 대표님하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대상으로 해서 이제 콜 작업하고 그다음에 방문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처음 리포트 하면서 이렇게 접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그걸 좀 더 활용해 볼까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송재관 대표님. 네, 예, 청주시 센터 송재관입니다. 점수를 매겨보니까 한 25점밖에 안 돼서 좀 뜨끔하네요. 처음 시작할 때는 의욕을 가지고 좀 열심히 해보려고 그랬는데 막상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뭐 활동하고 있는 것은 기업 뉴스 업데이트를 좀
자주 하는 편이고, 그리고 그 공지사항을 통해서 우리 창업 경영신문이 하는 사업들에 대한 것을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홍보하는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 개인적인 일을 좀 아직 놓지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아직은 좀 활발하게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한 가지 좀 이렇게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지금은 이제 주로 그 함께 나누는 그 주제들이 그 어찌 보면 그 창업자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저희들의 소속은 그 창업 경영신문을 좀 거기에 좀 많이 소속되어 있는 듯한 정체성이 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어, 혹시 그 저희들이 외부적으로 활동을 할 때 그 창업 지원센터 물론 이제 창업 경영신문에 속해 있는 거지만 뭐 창업 경영신문 그 청주시 센터 이게 아니라 창업 경영신문 청주시 창업 지원센터 이런 그 명칭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어떨까 좀 이런 것도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것에 대한 답은 이제 대표님이 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그 지역 창업신문 대표님들도 얘기를 진행을 하나요? 오 대표님? 네. 아, 네. 그러면 김호민 대표님부터. 네, 김호민 대표님. 네. 하여튼 반갑습니다. 그, 우리 센터, 제가 참여한 기간이 얼마 안 돼가지고, 센터에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자주 인사를 못 드렸고, 또 그렇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현재 이제, 그, 여러분들보다도 훨씬 정보가 부족하고, 아주 부족, 활동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저는 지금 2월 말, 3월, 2월 말부터 이제 좀 관심이 많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서 현재 창업경영신문사 일도 하여튼 창업경영신문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창업경영신문사가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에 부응하도록 역할을 할까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저는 지역에서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지역에 있는 다양한 인맥들을 참여시키는 그런 죄송합니다만 지금 저 볼륨이 너무 작아요. 볼륨이 잡힙니까? 네네네.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조정은 어려우니까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웅변하듯이.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좋은 사람들을 관계 두도록 이렇게 지금 사람들을 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접하고 있는 정보 중에는 일단 기사, 뉴스라고 할까? 그런 기사를 좀 작성하는데 좀 하여튼 익숙해지자. 일단,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여튼, 부동산 센터.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저도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하여튼, 제가 꼭 저희 지역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 있는 혹시 주변 사람들 만날 기회가 있으면 제가 이제 이 안내문 같은 거 설명했던 자료들 그런 것들을 보내주고 제가 있고 그렇게 해서 또 주변에 또 중개사들은 또 중개사들끼리 인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안내를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제가 좀 관심 갖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유소년 축구 클럽, 유소년 축구 클럽을 어떻게 하면 더 지원할 수 있을까? 제가 혹시라도 가지고 있는 그런 인적 자원을 가지고 약간 이제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관계된 사람을 지금 몇 분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유명한 축구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정보기 이사장이 혹시 뭐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보기 이사장을 제가 만나보고 한 결과 이런 부분은 좀 이제 서로 보완을 해주면 더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조금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경기도 지역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 지역에 항공인 기업인 협회장을 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만나서 그 기업인들 중에 프랜차이즈 본부를 하고 싶은 그런 기업인들이 있으면 소개를 좀 받으려고 미리 얘기는 해놨고요. 그 사람들은 이제 사실은 프랜차이즈를 자기가 아이템이 있어도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해도 그 노하우라든가 이런 거 필요가 할 거니까 우리 창업신문 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본사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노하우나 그 각종 정보들, 정보 자산들을 잘 그들에게 지원을 해주면 쉽게 가맹본부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사업으로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쪽에 관계된 사람을 만나는 일이 제가 요즘 주로 신경을 썼던 일이고요. 특히 지금 이제 기사 작성도 이제 제가 좀 배웠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 만나면 또 좋은 사업, 프랜차이즈가 아니더라도 좋게 사업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좀 기사로 칭찬도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한 달 정도 지금 이제 좀 신경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이런 과정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아직은 부족하지만 지금 오 대표님이 말씀하신 부동산 센터는 대단히 중요한 것 같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쪽에 신경 써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정숙 센터장님도 한 말씀 하실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동 중이어서 좀 늦게 얼굴을 비춰서 죄송한데 오늘 이렇게 열심히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늦게 합류했지만 여러분들보다 사실은 후배입니다. 김호민 대표님 도와서 김호민 대표님이 조직을 짜고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지역신문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를 하고 계실 때 저는 전화도 직접 공인중개사에 해보고 찾아도 가보고 그다음에 기사 작성한 거를 부동산 관련 기사가 있으면 창업 경영신문을 자연스럽게 홍보도 해보고 하나씩 시도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세미나를 들어보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아주 좋아서 이해도 빨리 되고 좋아서 우리가 이제 같이 이렇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페이스북에랑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이미 지역센터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필수 관리 매뉴얼을 2월 27일 말일경에 받았는데 야,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참 쉬지 않고 2시간을 물도 안 드시고 세미나 때 말씀하시는 오백목 대표님이 계시고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 보면서 저도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고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조금 더 친근하게 지역에 있는 공인중개사 문을 두드려 봐야 되겠다. 지금은 제가 공인중개사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보도자료 이용해서 기사 쓰고 또 이런 기사가 써진 지역신문을 창업신문을 홍보하고 페이지에 기사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차츰차츰 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한 챕터씩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승영 대표님. 제 마우스 이렇게 반응이 느릴까요? 클릭을 해도 빨리 되지. 네. 왜 안 되지? 네. 예. 들리시나요? 잠깐 네네. 컴퓨터에 예, 오류가 났었습니다. 음, 반갑습니다. 인천창업신문의 유승영입니다. 저번 주에는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말씀을 많이 못 드렸었는데요. 저는 지금 창업경신문 본사에 아침마다 나와가지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신 게 부동산 센터를 다들 가지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었는데요. 인천창업신문에서도 이 부동산 센터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이 전략적으로 영업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느껴져서 오늘부터는 제가 직접 인천에 가가지고 부동산 공인중개사분들을 만나고 그렇게 앞으로도 향후 활동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달까지는 제가 텔레마케팅으로만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직접 가가지고 공인중개사분들을 좀 만나보고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니까 전화로만 이분들과 컨택을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반응이 좋고 그리고 또 전화로는 할 수 없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걸 공유를 좀 드릴까 합니다. 이게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네마다 관심이 있는 매물들이 다 다르고 그리고 뭐 상가나 주택 같은 경우 지금은 주택 전세 매물은 관련된 이슈로 다루지를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뭐 공동의 관심사가 있다면은 그거를 빌미로 이 공인중개사분들이랑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편하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인데 이 공인중개사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은 협력체를 가지고 계십니다. 뭐 청소부터 시작해서 뭐 법무사에 그리고 아르바이트 오늘 본 케이스인데 그 본인이 판매한 매물의 식당에 주방 구인 구직까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 가지지 않고 이렇게 협력을 하자고 제안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아이템이 가지고 있는 큰 메리트라고 오늘은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창업 컨설턴트 과정을 저희 교육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4월 초에 이 공인중개사 관련해서 세미나도 있고 이 창업 컨설턴트 과정을 그분들께 한번 이야기를 꺼내 보시는 것도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일단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저번 부동산 센터 설명회를 통해서 현재 이제 가입한 인원은 5명이거든요. 다섯 명이 가입을 하셔서 이제 오늘 미니홈피 개설까지 진행을 했고요. 이제 사실 오늘 그때 이제 설명회에 모집된 인원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인원을 좀 모아서 더 같이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4월 초 이제 그 위기 탈출 세미나까지 마치고 그때 이제 회원으로 참여하시는 분들까지 모시고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방금 유승영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센터가 이제 저희 어떤 그 조직에 들어와서 같은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면 단순히 그냥 그분들의 회비만이 문제가 아니고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위기 탈출 세미나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이제 저 자체도 되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설명회보다. 예, 그 공지사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동산 센터 설명회보다 위기 탈출 세미나를 보면은 조금 더그 공인중개사분들이 오셔가지고 뭔가 얻어갈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을 갖게끔 하거든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설명회라고 해서 이제 어떤 그 물건을 파는 느낌보다는 자기가 뭔가 부족한 부분을 공부하러 온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창업, 아까 말씀하신 그 창업 컨설턴트 과정도 바로 4월 18일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4월 초에 회원 가입을 하신 분들은 얼마 기다리지 않고 창업 컨설턴트 과정을 무료로 다 수강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점도 분명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 기회에 TM이 됐던 아니면 직접 대면을 하시던 직접 움직여 보시고 좀 그 실전에서 경험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시면은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더 체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뭐 여러분들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다른 때보다는요, 그죠? 많이 해주셨는데 네, 간단하게 리뷰하고요. 방금 전에 여러분들 맨 마지막에 했던 그러니까 인천창업신문의 유승영 현재수 국장님이죠. 아직 인천창업신문은 조금 패턴을 달리해서 우선 저희 창업경제신문과 연계해서 가다가 독립을 하기로 했으니까 유승영 국장님은 인천창업신문을 지금 맡고 계시고 그다음에 그 다음으로 뒷부분에 계셨던 김호민 대표님하고 이정숙 대표님은 경기창업신문을 맡고 계세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지금 이제 여러분은 좀 지역센터, 뭐 상권지사, 그 다음에 경기창업신문이나 인천창업신문 같은 지역창업신문 내 구분을 하고 있을 테니까 일단 그렇게 구별을 해주시고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예를 들면 경기도에 지금 계시는 분들 뭐 전동선 대표님이라든지 이상하 대표님이라든지 이 경기도 지역센터를 맡고 계시는 분들은 앞으로 경기창업신문과의 코어가 매우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고, 뭐 저희한테 뭐 하나하나 다 승인받고 할 거 아니니까, 여러분 경기창업신문과 경기도 지역의, 어, 그 소통 부분은 별도로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사실 경기창업신문은 시작한 지는 엊그제인데요. 그죠? 엊그제인데, 어, 물론 뭐 경기창업신문의 노력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번 부동산 센터 이미 실적이 나왔습니다. 시흥에서 이미 가입자가 생겼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같은 지역에 있는 분들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 지금 인천 지역은 뭐 인천창업신문 이외에 다른 지역센터가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 지역에 있는 지역창업신문과 연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분명히 물론 무조건 원하면 내드린다고 하진 않았지만 실험적으로 구단위의 창업신문도 저희가 검토하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만 지금 지역센터로 활동하고 있는 분을 무조건 창업신문을 내드린다기보다는 적어도 창업신문 하시려면 이 일에 전념해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전념해 주셔야 된다라는 걸 전제하고 예를 들면 서울 지역에서는 구단위의 창업신문을 만들어 드리겠다. 근데 아직은 지역까지는 시군구 단위의 창업신문을 만들어 드리기는 어렵고 나중에 모르겠어요. 이제 서울에서 9단위의 창업신문을 돌려봤더니 이것도 뭐 특별하게 문제없이 잘 돌아가더라 싶으면 지역에서도 검토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지역은 광역 단위로만 창업신문을 내드리고 있다라는 말씀드리니까 여러분과 어찌 보면 코어칼 하나의 편을 만들고 해서 여러분 지역에 있는 예를 들면 박주영 대표님 같으면 강원 창업신문이라든지 뭐 저기 이경수 대표님 같으면 경남 창업신문이라든지 이렇게 자기 지역의 창업신문 레벨의 그런 것을 하실 분들을 좀 찾아봐 주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같이 그 신문에 대한 욕심을 좀 내셨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사실은 뭐 지금 광역 단위의 신문만 하더라도 할 게 정말 많거든요. 정말 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너무 그냥 지금까지 검증이 잘 안 됐다 싶으니까 그냥 약간 가볍게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여기 송재관 대표님, 박준영 대표님, 이경수 대표님, 기회 놓치면 후회하십니다. 그 지역에 있는 광역 단위의 신문사를 여러분과 완전히 별개로 만들어지면 눈물 흘리세요, 나중에. 그래서 그런 실수하지 마시고 빨리 함께 나하고 최대한 잘할 수 있는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광역 단위의 신문이 돌아갈 수 있게 하면
정말로 할 게 많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단 고백 하나 하고요. 제 실수에 대해서 고백 하나 하고 여러분들한테 도대체 부동산 센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제가 아주 그 피부에 딱 와닿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실수는 뭐냐면 지난번 설명회를 한번 했잖아요. 그리고 한 80명 가까이 80명이 좀 넘게 왔어요. 참석자 기준으로. 저는 당연히 한 10명 이상 가입을 할 줄 알았고요. 자신을 했었어요. 솔직히. 자신을 했었어요. 그리고 물론 아직도 그 사람 지금 가입을 안 했다고 해서 가입이 아직 실패한 게 아닙니다. 이 가입은 시간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실수를 했냐면 설명이 끝나고 바로 이제 우리가 보통 문자로 사후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사후 관리를 하는데 일종의 계약서를 먼저 던져버렸어요. 상담 신청서를 보내서 기본적으로 상담을 유도했으면 이 사람 더 많은 사람들이 나 상담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전화 통화를 좀 더 긴밀하게 할 사람들을 만들어냈을 건데 저희가 좀 쉽게 생각해서 설명회가 꽤 잘 됐다고 생각했고 물론 이제 첫 번째 설명회다 보니까 이제 사실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바로 그냥 신청서를 보내버렸죠. 신청서를 보내버리니까 뭐 거의 서약서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신청서 한 번도 안 보셨죠? 서약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겁부터 나는 거죠, 사실은. 설명이 겨우 들었는데 상담도 없이 신청서에다 사인하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실수였던 거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바로 지금 상담 신청서를 만들어서 이제 다음부터는 저희가 상담 신청서를 먼저 보내고 상담을 뭐 형식적으로라도 하고 이렇게 유도를 할 거니까 다음부터는 성과가 좀 더 나겠지만 일단 이번에는 그런 실수도 좀 있었다. 다만, 네, 저는 무조건 1차 설명회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10명 이상 가입자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은 제가 직접 컨택을 안 하고 노영수 이사가 지금 하고 있는데, 네, 미진하게 되면 내가 별도로 그분들을 만나서라도 10명 이상을 무조건 가입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정도는 자신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정도는 될 거라고 보고, 여러분들도 이제 그 정도 확률을 가지고, 지금, 근데 어쨌든 지금 아까 노영수 이사가 5명 신청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5명이 일단 신청서까지 그 제출한 상태가 됐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성과는 일단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게 하나 말씀드릴 사안이고 여러분 그 지금 부동산 센터를 개념적으로는 이해를 했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게 이제 피부에 어떻게 와닿을 거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엊그제 좀 정리된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기업형 부동산 중개회사를 강조하거든요. 물론 저희가 강조하는 몇 가지 컨셉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기업형 부동산 중개회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제가 아까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CRS 교육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 CRS 자격증 교육을 지금 받고 있다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저도 부동산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지금 그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거기서 제가 좀 정리된 게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A 부동산하고 B 부동산이 있는데 A 부동산은 기업형 부동산이고 B 부동산이 일반 부동산이다 라고 이렇게 가정하면 이 차이를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자녀에게 상속해주고 싶은 부동산 이 A 부동산이에요. 그 기업형 부동산은 내 자녀에게 상속해주고 싶은 부동산이 기업형 부동산이다. 또 내가 더 이상 이 부동산을 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한테 권리금을 받고 넘길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부동산. 이런 부동산이 기업형 부동산이다. 이걸 단순히 우리가 억지로 주장하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적어도 상속해주고 싶다 또는 양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에는 어떤 게 있냐면 현재 이 회사가 얼마짜리 값어치가 있는 회사다라고 하는 기업 가치에 대한 개념이 여기서 도입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아주 대표적으로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부동산 중개회사를 하고 있다. 여러분이 지금 부동산 중개업소를 하고 있다고 보죠. 근데 어쩌다가 여러분이 더 이상 그 부동산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칩시다. 근데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한 10년 부동산을 했어요. 10년 부동산을 했는데 여러분이 더 이상 부동산을 할 수 없게 되면 그 부동산을 누구한테 과연 팔 수 있는가? 내가 10년 했으니까 한 1억이라도 쳐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많은 부동산이 고개를 흔들 겁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의 가치라는 게 사실상 거의 자리값이라고 생각이 돼버리고
단골 고객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어서 기본적으로는 10년을 했다 해도 1억도 못 받는 상황들이 벌어질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와 가장 대표적으로 비교되는 대상이 누구냐면 세무사들이거든요. 세무사들은요, 거래처가 한 100개 정도 있다. 그러면 1억 정도 값어치 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세무사를 10년 동안 해서 기량거래처가 한 300개 된다. 그러면 적게는 3억에서부터 많게는 한 6억까지 그 세무사 사무실을 넘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권리금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세무사는 이게 권리금이 존재를 하는데 부동산 사무실은 왜 권리금이 존재하지 않을까? 자리에 의존하는 부동산은 사실상 자리값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바닥 권리금 정도는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10년 했으니까 1억을 달라, 2억을 달라, 내가 단골 고객이 뭐 몇백 명이니까 또는 몇천 명이니까 몇 억을 달라라는 말을 못 할 거란 얘기입니다. 적어도 우리나라 부동산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야기하는 기업형 중개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회사는 저희가 계속 강조하는 게 은행 고객, 기업 고객, 임대사업자 고객, 이런 일종의 단골 고객이란 말이에요. B2B 고객을 포함해서 단골 고객이거든요. 그리고 꼭 B2B 고객이 아니라도 신뢰를 충분히 구축하고,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서 우리 부동산이 가장 유명하다. 국세일보 부동산보다 더 유명한 브랜드는 없다. 그런데 그 국세일보 부동산센터를 내가 하고 있다. 여러분, 이러면 당연히 권리금이 산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너무 당연하게. 이것을 여러분 기업형 부동산 중개회사라고 생각해 주면 좀 더 쉽게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회사를 만들어야 좋은 회사를 만드는 거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값어치가 높아지는 건데 10년 하나 20년 하나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부동산 중개회사는 우리가 꿈꾸는 부동산 중개회사가 아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도와주는 부동산 중개회사는 연차를 쌓아갈수록 직원 숫자도 늘어나고 고객 숫자가 또 늘어나고 당연히 기업 가치도 증가해서 정말 내 자녀가 있다면 상속해주고 싶고, 상속할 게 아니라면 누군가에게 충분한 대가를 받고 회사를 넘길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중개 회사를 확보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부동산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훨씬 더 와닿게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여러분, 영업 방법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까 이경수 대표님이 여러 가지로 지금 창원에서 부동산 업체들을 접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되게 적극적으로 많은 업체를 만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한 일이고, 당연히 그리고 뭐 잘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직접 어떤 부동산을 만나서 부동산 센터를 설명했을 때 과연 얼마큼의 소위 설득력 있게 설명이 될 거냐, 그분들이 얼마나 공감을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는 여러분이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될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여러분이 부동산 센터를 완전하게 이해했다고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 나는 이제 부동산 센터를 완전하게 이해했다라고 하면 예외예요. 내가 거기까지는 뭐 제가 이야기를 하지 마라 이러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이 아직 부동산 센터를 누군가에게 자유자재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라고 혹시 판단이 되면 직접 부동산에 가서 설명하기보다 차라리 공인중개사 위기탈출 세미나에 참석시키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는 저희 내부적으로 전화 작업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전동선 대표님이 일부 도와주고 계시기도 하고 뭐 이런데 전화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설명회를 가지고 전화 작업을 지난달에 했고요. 그죠? 그때는 한 20, 30% 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걸 초대장을 보내줄 테니까 뭐 전화번호를 알려줘라, 팩스번호를 알려줘라라고 하면 한 20, 30%가 나왔다고 하면, 지금 이제 3월 달에는 저희가 지금 4월 달에 위기탈출 세미나를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저희가 태권도장으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태권도장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위기탈출 세미나로 전화 작업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위기탈출 세미나가 개최될 거라서 우리가 무료 초청장을 보내주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태권도장에서는요, 많게는 한 70%까지 나왔어요. 적게 나올 때 50%. 이거 저희가 지금 팩스 번호는 요구하지도 않고요. 무조건 휴대폰 번호를 요구하거든요. 그런데도 50%가 넘고 있어요. 100군데에다 전화하면 휴대폰 번호가 50개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위기탈출 세미나를 했을 때.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은 그분들이 위기탈출 세미나에 실제로 참가할 수 있게 좀 이렇게 푸시를 좀 했으면 좋겠고, 그분들이 위기탈출 세미나에 참가하면 영업은 제가 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제가 위기탈출 세미나를 하면서 당연히 우리 부동산 센터 같은 거를 뭐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위기탈출 세미나를 여러분이 활용하는 건 거기에 좀 더 많은 사람들, 내 지역에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참가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00통화를 했더니 휴대폰 번호가 50개가 나왔다? 이건요, 여러분 그 휴대폰 번호 이번 한 번 쓰고 끝날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휴대폰 번호를 여러분에게 알려줬다는 얘기는 그분들한테는 언제든지 또 다른 용건으로 전화를 할 수도 있고요. 한번 내가 거기 찾아가려고 하는데 잠깐 시간을 내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건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휴대폰 번호를 확보했다, 못했다라고 하는 건.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부동산을 공략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아마도 위기 탈출 세미나로 초대장을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전화번호를 우선 습득을 하고, 그렇게 해서 1차적인 관계가 만들어지면 그다음부터 이제 명분을 좀 쌓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분들을 한번 만날 기회를 만든다든지, 또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위기 탈출 세미나를 들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재밌게 들었는지를 물어보기도 하고, 그죠?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을 얼마나 공감하는지도 좀 물어보고, 그 근처에 갔을 때 방문도 하면서 시간을 가지고 관계를 만들어 간다라고 보시면 여러분이 훨씬 더 쉽게 부동산 업체들을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아까 여러분들에게 한 10개 정도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물론 뭐 인천창업신문이나 경기창업신문은 10개 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한 숫자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소속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 10개 정도의 부동산 센터를 내가 지속적으로 케어를 하잖아요. 그럼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은 그냥 저절로 부동산 분야의 전문가가 될 거고요. 한 1년 후쯤은 아마 여러분이 직접 부동산 중개법인 하나쯤 직접 운영하고 싶은 마음이 들 가능성이 클 정도로 자기가 선수가 됐다고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중개법인은 누구라도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의사나 뭐 병원을 만드는 거 의사밖에 못 만들고, 법무법인 만드는 거 변호사밖에 못 만들고,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은 세무사나 회계사밖에 못 만들지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법인은 여러분이 부동산 중개법인을 만들 수 있다고요. 다만 대표자만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세우면 여러분이 100% 출자할 수 있는 사업이 바로 부동산 중개회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한 10개 정도의 부동산 중개업체만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다고 보면, 저는 장담컨대, 이건 정말 제가 장담합니다. 1년 정도 되면 여러분이 부동산 중개에 대해서는 자신감도 생길 거고, 진짜 직접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할 겁니다. 모르죠. 나중에 여러분이 리맥스 가맹점 하나 내겠다라고 막 그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이 똑같은 부동산 중개업체를 같은 방식으로 해서 한 10개 정도를 지원했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효과가 돌아올지에 대해서도 꼭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부동산 중개업체는 여러분에게는 유통망이에요. 유통망. 여러분이 창업자를 만나는 채널이 되고, 여러분이 소상공인을 만나는 채널이 되고, 여러분이 임대사업자를 만나는 채널이 되고, 이렇게 여러분에게는 유통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회사를 만들면 직원을 뽑아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종류의 사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업을 돈 좀 아끼겠다라고 직원을 못 뽑고 혼자서 뭘 해보려고 백날 노력해봤자 답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혼자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다면,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그 소위 네트워크를 뭐 이거를 이제 가상 기업, 가상 조직이라는 용어를 쓴다면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시스테믹하게 움직이는 그런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그 송정환 대표님이 명칭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냐면 청주시 같은 경우는 창업경영신문 청주시 센터잖아요. 같은 개념으로는 청주시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송정환 대표님의 홈페이지를 저희가 청주시 창업지원센터로 바꿔드릴 수는 있어요. 기술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거기에 창업경영신문이 일단 빠지게 되거든요. 그게 어떻게 될까? 그러면 그 이름을 둘 다 붙이려면 너절해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굳이 가이드를 한다면 창업경심은 청주시 센터를 유지하면서 그 지금 포스팅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송정환 대표님이 페이스북에 포스팅을 할 때마다 송정환 대표님 제가 그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 포스팅할 때 어떻게 하죠? 샵 국세일보 그 아래쪽에 샵 부동산 센터 그리고 한 줄 더 써가지고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를 해서 세 개의 키워드를 걸잖아요. 약간의 그런 개념으로 창업경신문 청주시 센터 그러면서 거기에 청주시 창업지원센터라고 하는 키워드를 샵 그 뭐죠? 그 해시태그로 만들어서 같이 걸어주면서 사람들한테 계속 각인을 시키면 자연스럽게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홈페이지에서 그냥 창업경신문을 빼고 청주시 창업지원센터라고만 하면 아마 분명히 연결고리 때문에 그 올리는 만큼의 효과를 못 보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또 모르겠어요. 나중에 어떻게 그 대책을 또 마련해야 될지 모르지만 지금으로서는 제가 일단 그렇게 가이드 해드리고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는 제가 지금 오늘 아까 여러분에게 맨 처음 보여드렸던 창업지원센터라고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보여드렸던 건데 경기창업신문은 경기도 창업지원센터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는 거고요. 인천창업신문은 인천시 창업지원센터라고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는 거고, 청주시 센터는 청주시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센터, 예를 들면 상권지사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예를 들면 창업경영신문 무슨 청주시 무슨 상권 이런 용어를 썼는데, 그게 좀 어설프니까 저희가 이제 창업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가자 예를 들면 청주대 상권 창업지원센터라고 가자는 거거든요. 아니면 동 이름을 쓰고 창업지원센터라고 가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용어는 그런 의미에서 좀 분류를 한 거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나중에 그건 별도로 꼭 필요하다고 하면 논의를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얘기했던 것들은 잠깐씩이라도 좀 언급을 해야 돼서 전면 광고 오늘 얘기 나왔잖아요. 지금 프랜차이즈 전면 광고 우리 특집호 지금 3월 달에도 다음 주에도 창업박람회 있고 4월 달에도 창업박람회가 있는데 여러분 전면 광고로 돈 버시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수수료는 많이 주죠. 30만 원짜리 광고 영업 하나 되면 20만 원을 주니까 수수료는 많이 주지만 문제는 광고가 몇 개 못 들어가요. 한 10개 정도밖에 못 들어간다고 전면 광고가. 아까 노영수 이사 오늘 아침까지만도 저희 오늘 아침까지만도 어떻게 채우느냐를 걱정했는데 하루 지나니까 이제 아까 두세 개밖에 안 남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10개밖에 안 되는 광고는요. 예를 들면 그냥 제가 아는 CEO들한테 제가 부탁을 잘 안 하는데 그냥 아는 CEO들한테 이번 광고 한번 갑시다라고 카톡 하나 보내면 금방금방 돼요. 오늘도 명륜당이 확정했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어디였죠? 오전에 확정된 데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금방금방 확정이 돼요. 제가 근데 여러분에게 전면 광고를 좀 해달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가맹 공부를 언제 접촉할 거냐고요. 프랜차이즈 본사한테 박람회에서 뿌려지는 신문에 전면 광고를 30만 원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런 일은 없어요. 어떤 바보 같은 회사가 신문을 5,000부씩 찍는데 전면 광고를 30만 원 받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바보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전면 광고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이번 기회에 가맹본부를 컨택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컨택을 했는데 정작 광고를 못 준다? 오늘 예를 들면 명륜진사갈비 같은 경우는 일면 달라 이거 일면. 회장님은 무조건 일면을 하라고 한다. 일면은 이미 나갔다. 그럼 맨 끝면을 줘야 된다. 맨 끝면 우리 교촌이 하기로 했다. 그럼 회장님한테 다시 보고해야 됩니다. 해서 다시 보고해서 그냥 다른 페이지 없다고 하니까 이제 다른 페이지라도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요. 광고가 차서 못 해주는 거는 얻은 게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로 다음으로 연결되는 거고요. 그 광고 하나를 만들다 보면 전화 통화를 몇 번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한 번 그냥 만나는 건 일도 아니고요. 그죠? 한 번 만나면 아이템 등록 무료로 등록하는 거는 당연히 얘기 꺼낼 수 있을 거고요. 기사 하나 써주는 거 그냥 덤으로 하나 써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연회원 100만 원 내고 연회원 가입하는 거 정도는 여러분이 무시만 안 당하면 가입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맹본부를 엮어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제가 아까 이용수 대표님 가맹본부 몇 군데 이렇게 뭐 시스템 구축으로 만나셨다고 하는데 저희하고 상의 안 하셨어요. 뭐가 문제냐면 이용수 대표님이 물론 애를 쓰셨겠지만 그 회사하고 뭔가 일을 해보려고 애를 쓰셨겠지만 만약에 제가 그 업체를 만나서 계약이 됐다면 이용수 대표님은 저를 활용을 못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가급적이면 창업경제신문 대표를 같이 한번 만나보자라고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는 제가 대단한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왜냐하면 아직 프랜차이즈에 시작도 못한 그분들한테는 창업경제신문이 뭐 큰 회사인지 작은 회사인지 거지 같은 회사인지 뭐 어떤 회사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창업경제신문 대표를 한번 같이 만나자라고 하면 그거 가지고도 생색도 낼 수 있고 그러면서 한번 모시고 오면 회사를 모시고 오면 제가 적어도 어느 상태를 만들어 주냐면 이 회사가 나한테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정도는 각인을 시켜줄 수 있다. 그럼 영업이 훨씬 더 쉬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회사를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 결론 내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결론 내려고 하지 말라. 뭔가를 내가 당신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상대방이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없겠다. 그죠? 운이 좋으면 계약이 되겠지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업력이라는 거 무시할 수 없고요. 그 사람들 얼마나 많은 가맹본부를 만나 왔느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맹본부를 만날 때는 가급적 회사로 끌고 오는 아니면 별도로 미팅을 만들어내는 솔직히 말씀해 여기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신석순 대표님을 제외하고는요. 신석순 대표님이야 뭐 저보다 오히려 경력이 많으니까 부어 삶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지만 다른 분들은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해서는 본사를 좀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근데 이건 앞으로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가맹본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음식점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점도 마찬가지고 태권도장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좀 욕심을 내서 막 설명해가지고 뭔가를 설명해 가려고 그 자리에서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시간을 가지고 인내를 해나가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누군가를 만나는지를 계속해서 좀 되돌아보면서 영업을 해나가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저희가 그동안 멈춰 있었죠. 프랜차이즈로 100억 벌기 세미나, 무료 세미나. 4월달 일정 잡았습니다. 4월 15일 날짜로 일정을 잡았고요. 앞으로 여러분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해서 만약에 한번 이렇게 끌고 오고 싶으면 프랜차이즈로 100억 벌기 세미나 한번 들어봐. 여러분 이럴 때는 약간의 오버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프랜차이즈로 100억 벌기 교육 한번 들어봐. 놀랄 거야. 뭐 이런 정도. 이런 정도. 그죠? 놀랄 거야. 그래서 일단 프랜차이즈로 100억 벌기라고 하는 교육에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오게 만드는 그게 꽤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프랜차이즈 100억 벌기도
적어도 2달에 한 번이라도 계속해서 무료 교육을 진행해 나가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혹시 못한 얘기가 있나요?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여러분 아까 여러분이 하셨던 얘기들 중에 오늘 제 지금 코멘트가 필요한 이야기 혹시 제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있으면요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럼 일단 없으시면 그 화면 잠깐 보실게요.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화면 잠깐 보실게요. 자, 여러분 이 그림 이제 꼭 기억해 두세요. 창업지원센터는 이 그림이 그려졌을 때 완성도가 높아진다. 이 그림이 안 그려진 상태에서 뭔가 성과를 내려면 여러분이 쉽지 않을 거예요. 물론 이 4가지가 완벽하게 갖춰져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의 수족을 만들어야 여러분 이 4가지가 그냥 수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의 우리 사족보행 사족보행 한다고 보시고 이 각각의 여러분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해서 창업지원센터가 완성도가 생겨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번째 그림 아까 여러분에게 이미 오늘 올려드렸던 이 그림은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특히나 이 기타 부분은 제가 기타로 뺐으니까 중요성으로는 조금 더 덜 하는 거라고 보고 적어도 위에 7가지는 그냥 무조건 실천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십시오. 그래서 70점은 나와야 돼요. 70점. 이해되셨어요? 전체를 평가했을 때 70점 정도는 내가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이게 회사가 돌아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소꿉장난 선에서 끝나게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이 7가지 70점을 맞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 70점은 나와야 된다. 앞으로 그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환산해서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한지, 뭐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이 한 장의 페이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노영수 이사가 얘기했던 전화 매뉴얼이에요. 전화 작업 매뉴얼인데요. 여러분 보시면 뭐 여기까지 내용은 있지만 뒤에 필요 없어요. 딱 여기까지거든요. 단 페이지도 안 되죠? 8줄이에요, 8줄. 안녕하세요. 어디 부동산이죠? 저는 창업경신문의 누구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해야 될 것 같지는 않고, 다름이 아니라 4월 초에 공인중개사 위기탈출 세미나가 개최되는데, 대표님께 무료 초청장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온라인 비대면 교육이니까 서울까지, 여기까지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휴대폰을 알려주시면 초청장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명함도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코멘트예요. 이걸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그쪽에서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문자를 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문자까지 저희가 물론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문자를 쏴주고 그 문자를 쏴주면 이제 그분들이 신청을 하겠죠. 신청을 안 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이미 휴대폰 번호를 받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그 업체와 어느 정도의 소통을 해나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역이니까 그렇게 해서 부동산을 가장 쉽게 공략하는 방법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문화는 여러분에게 보내드릴 거니까 당연히 보내드릴 거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좀 공략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 오늘 이야기는 그게 핵심이에요. 부동산 중개업체 10개만 여러분이 여러분 파트너로 만들 수 있으면 네, 저는 무조건 결과 나옵니다.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10개만 여러분의 파트너로 만들면 되셨죠? 당연히 60만 원 고정되죠? 그죠? 여러분 지금 소속 컨설턴트 같으면 60만 원, 그 10개 가지고 60만 원 매월 고정되잖아요. 지금하고는 판이하게 다르잖아요. 근데 그 10개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곧 아시게 될 겁니다. 10개, 60만 원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 그 10개의 위력은 60만 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지역에 있는 부동산이 참여하는 확률도 여러분이 10개하고 일하고 있을 때와 한두 개도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을 때 확연하게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10개 정도하고 이미 일을 하고 있으면 그다음부터는요, 여러분이 부동산에 가서 여러분을 소개하는 태도와 위상부터 달라지기 때문에 확연히 확률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10개를 일단 목표로 여러분 움직여 주시고, 제가 아까 이게 이제 필수가 될 수밖에 없는, 저희는 뭐 이제 넉넉 잡고 한 1년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창업경제지원 소속 컨설턴트로 시작을 했는데 3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내년 2월까지 부동산 센터를 10개도 가져가지 못한다? 여러분 저희가 그 홍길동이라는 사람과 같이 갈 생각이 있을까요? 저희 창업경제신문이? 부동산 10개도 내 파트너로 못 만든 그분한테 기대하는 바가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다른 건 더 어려울 건데 프랜차이즈 본사는 그보다 몇 배 어려울 거고, 그죠? 음식점이나 뭐 이런 거 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부동산 센터가 여러분의 파트너이자 여러분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이자 여러분의 기본 수익 모델이자 여러 가지 모습을 띌 겁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보험 설계사들을 공략을 하는 자산관리센터라고 하는 모델은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동산 센터와 거의 90% 이상 똑같습니다. 자산관리센터는 부동산 센터와 90% 이상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동산 센터를 이해하면 자산관리센터는요, 더 쉽게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을 가지고 적어도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의 파트너가 50명, 100명 정도가 되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야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나 혼자서 하는, 그냥 뭐 내가 힘 빠져서 못하면 그냥 사라지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그야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업 가치를 일정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창업지원센터를 다들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원 많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부터 출발하면 금방 탄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4월 달에 있는 공인중개사 위기탈출 세미나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십시오. 3월 달에 설명회가 있긴 한데요. 설명회 먼저 소개하지 마십시오. 부동산 센터 설명회 먼저 소개하지 마시고요. 지금 일단은 위기탈출 세미나를 소개하시고요. 전화번호가 확보되면 저희가 설명회 안내문은 어차피 설명회 직전에 저희 회사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보낼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 위기탈출 세미나에 신청한 사람들한테도 당연히 보내겠죠. 거기서 실적이 나오면 여러분 실적으로 다 인정을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당분간은 위기탈출 세미나에 포커스를 맞춰서 부동산들을 초청해 주십시오. 영업은 제가 하겠습니다. 교육에서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뭐 제가 설명을 퍼펙트하게 한 걸로 믿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네, 이걸로 그럼 오늘 회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달, 이달 말에 한 번 더 회의 있죠. 3월 마지막 월요일 날 회의 한 번 더 있습니다. 3월 달. 자, 오늘 회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